새누리당 정도원 의원이요, 총선 패배 후 혼란을 겪고 있는 당의 미래에 대해 이러다가 결국 영남 지역당으로 갔다가 소멸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새누리당은 결국 쪼그라들어서 패배한 정당이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각각 이 안에서 자리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처럼 소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새누리당이 공중분해된다는 말이냐라고 확인하니까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주류들이 긴 안목으로 자신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기득권을 지킬 게 아니라 내려놓고 당을 살려놓고 나서 다시 기득권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당을 전혀 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득권을 지켜봐야 국민들은 어제 우리가 저렇게 혼났는데 아직도 똑같구나, 그러니 뭐 다음 재보궐선거가 벌어져도 당선될 만한 사람들이 아마 새누리당 공천 신청도 안 할 거다, 소멸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이명박의 핵심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구속되어서 전시만고 끝에 무죄로 나왔는데 이번에 또 살생부의 대상에 오르고 그러다가 또 살생부 파문을 밖으로 유출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총선에서도 낙마했으니까 본인도 자신의 정치 운명이 얄궂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또 비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비주르면서 목소리 낼 만한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노리고 있다. 최고위원이든 대표든 그러니까 목소리를 못 내는 거다. 김무성 전 대표나 비박계를 비판하겠습니다. 선당 후사가 아닌 의원 각자가 자리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그를 중심으로 당을 추스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어떤 대선 주자가 이 당에서 대권을 꿈꾸겠냐 하고 반문하면서 없다. 설령 그분이 대권의 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당을 기반으로 이 대통령이 될 생각은 안 할 거다. 여기서 그분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없길래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한테서 독립해야 된다 이야기했죠. 정 의원의 희망사항이기도 할 건데요. 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기점이 될 거다. 내년 아마 4월에 재보궐선거가 숫자가 좀 많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걸린 사람이 사상 유례 없이 많기 때문에요. 그때 새누리당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수도권부터 흔들릴 거다. 그리고 대권 국면에 들어가니까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랬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독재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보수는 떠난 거다. 보수의 정체성이 독재 권위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권위주의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보수당이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한 정도원 의원은 조만간에 이 모 종편의 시사 프로 진행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방송인으로 변모해서 정치권을 향해서 장승민 전 의원 이상으로 이 독서를 날린 정도원 의원을 기대해 봅니다. 정도원 의원요, 본인도 이제 향후에 또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저처럼 모두 까기에 동참을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지 하나 생겼네요. 사람은 이 족보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도사견, 진돗개.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는 잉글리시 코카 스페니얼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도 분명한 족보가 있는데요. 자, 이 정치인들은 족보가 희미합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은 족보가 비박입니까, 친박입니까? 원내대표를 하기 전에는 언론에는 비박으로 분류되더니만 친박이 밀어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족보를 좀 드러내려고 족보 찾기를 하시는지, 친박 책임론 덤텅이 씌우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친박이 총선 책임, 이 등식은 옳지 않다. 책임이 있다면 친박 비박에 모두에 있는 것이다. 지극히 옳은 말을 했는데요. 언론들이 친박 총선 책임
덤탱이 씌우는 게 옳지 않다 이 말을 딴 것은 뭐겠습니까? 언론은 개코처럼 냄새를 잘 맡지 않습니까? 정대 원내대표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을 하는데 그 손은 대체 누가 본 거냐? 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아니고요. 가스론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박 지도급에 있는 사람은 총선 책임이 있는지 몰라도 친박으로 분류되는 7, 80명 의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제 책임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박 지도부 서청원, 이인재, 김태호, 뭐 김월동은 친박도 아니고 김무성이었고 그러면 뭐 또 이정현, 안대희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고 그러면 팽의원인 최경환 전 부총리는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 듣기 따라 좀 애매하네요. 자, 그는 비대위와 투트랙으로 운영될 혁신위에 대해 총선에 졌으니 푸닥거리 하는 방식의 혁신위가 아니라 적어도 새누리당을 재창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우리 최종 목표인 정권 재창출의 출발선으로서의 혁신위가 돼야 된다. 개파 해체 작업을 혁신위에서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전국의 이 개파 해체를 새누리당의 혁신위에서 할 거라고 새누리당을 재창조하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 혁신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네요. 국민들은 안 믿는 모양입니다. 저보고 어떻게 스튜디오에서 달랑 기사분 한 명 있는데 아무도 안 듣냐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말에 손을 드시는 분은 정치를 ABCD부터 다시 배워야 될 뿐이다. 제가 이렇게 욕을 할 줄 알고 창피해서 안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이 조용히 비대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막 다 뽑혔으니까 뽑힐 거 다 뽑혔으니까 본인이 그냥 나는 친박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을 남을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까? 자, 혁신위가 미봉책이 아니라 새누리당 재창조 정권 창출을 위해서 있는 거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게 될지 결과는 아무것도 모른다. 참 혁신위 갖고 또 뻥 튀기고 있습니다. 혁신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이전에 혁신안이 나올 텐데 혁신안은 새로운 지도부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 거다. 그렇게 될까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다시 친박이 당을 접수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나마나 혁신위가 될 거다. 그렇게 말을 깨놓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국민들이 솔직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친박 비박을 저만큼 많이 비판한 사람 없잖아요. 김무성 대표를 저만큼 많이 물고 늘어진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기 때문에 비박이 잘못할 때 이야기했고 친박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또 노선 바뀌었나 이런 사람은 생각이 꼬름한 겁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이요.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지도부의 지금 정책위 의장에 그래도 이 변재일 의원 충북 청원 출신인데요. 지역구가요. 이분이 그 정통부 차관을 역임했던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김강림 그 정책위 의장이 예산처 장관인데 이분도 나름 훌륭하죠. 그래서 이 김강림, 변재일 두 양당의 정책위 의장은 과장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그래서 이분이 4선인데 3선의 이 우상호 밑에서 과거에 정책위 의장을 19대 국회에서 한번 했는데 또 맡았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이렇게 서열 파괴가 되는 부분은 그냥 안 합니다. 창피하다거나. 그런데 이 선수에 개의치 않고 맡겠다면서 맡았는데요.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임명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매우 적정한
적절한 인물을 임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더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나 입장을 바꾸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결국은 이 더민주당이 운동권 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시각들이나 행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에도요, 이 건보공단 이사장을 하던 김종대 씨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원앤대도 이렇게 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 더민주당이 변해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거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남재희 전 그 노동부 장관을 만났다 하는데, 그분은 사실 민정당 출신이지만은 그 이후의 행보나 시각이 거의 진보 진영 쪽으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보수의 시각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듣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더민주당이 문재인 대표가 성공하려면 자신들만의 운동권식 사고, 거기에서 비롯된 대북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의 시각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가진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를 해야 집권을 해도 제대로 된 집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만 보십시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채 얼떨결에 음극결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한국 최고 대기업의 시다바리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실제로 그 정권을 움직인 대부분의 정책의 아젠다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집권을 이번에 한번 해보려면요, 우클릭을 해서 보수 진영의 옳은 이야기들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과거에 강경 보수였던 사선 의원도 만나서 참모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시각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내부에 지금 호남계와 안철수계 사이에 이 내홍이 많은데요. 국민의당의 이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현재 그 박선숙 당선자가 사무총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 부분을 김영환 지금 낙선한 현직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직계라고 봐야 되죠. 자, 김영환 의원뿐만 아니라 이 국민소통본부장 이 두 자리에도 문병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이 두 의원도 비호남으로 안철수 대표의 측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이 호남 의원들은 한마디로 주성용 전 원내대표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는데 알력이 좀 생기고 있죠. 자, 지금 5.18을 앞두고요, 남행열차를 타서 더민주 국민의당이 광주에 총출동을 한다는데, 그런데 이 집중하기보다는 당의 내부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앞세우고 또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을 여당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